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시나요, 요즘에? 그렇다면 이 책입니다. 부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때라는 부제로 되어 있고, 책 제목은 1년 뒤 오늘을 마지막 날로 정해두었습니다 라는 책이에요. 저자가 의사예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25년 동안 3,500여 명이 넘는 환자들을 만난 그 의사가 직접 쓴 책인데, 그러니까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분이잖아요. 그분이 쓴 죽음을 앞두고 가져야 될 어떤 인생을 바라보는 인생관이라든지 삶의 자세,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책 내용은 시집과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어렵고요. 이미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했던 거는 삶이 유한하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이 어떤 숫자로 좀 구체적인 수로 딱 다가왔을 때 그 현실성이 더 생기는 건데, 여기 책 첫 페이지에 오늘로부터 1년 뒤 날짜를 적으시오라는 페이지가 나와요. 글이 나와요. 문장이 딱 나오는데 가슴이 되게 철렁했어요. 2023년 3월 딱 며칠 이렇게 적는 순간 진짜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매일 하루를 이렇게 보내도 되나? 라는 생각이 현실성 있게 다가왔고, 진짜 우리가 이 인생이 짧다고 하잖아요. 되게 시간은 손살같이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로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렇게 딱 실제 날짜를 적어 놓으니까 나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어떤 거를 제1순위로 둬야 되는지 좀 판단력도 생기고, 그리고 또 느꼈던 점은 제가 30대로서 이 책을 읽은 거잖아요. 근데 이 책을 조금 더 일찍, 또는 청소년기 10대, 20대,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50대, 60대 읽어도 그 의미가 되게 다르게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 느끼는 바가 다를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어렵긴 하지만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한다든지 좀 잠깐 쉴 때, 바쁜 업무를 하다가 뭐 10분, 20분 이렇게 쉴 때 리프레시가 되는 오히려 순간들을 갖게 했고, 더 막 읽으면 읽을수록 머리가 아파지고 막 집중해야 되고 그런 책이 있는가 하면 이거는 되게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저에게 휴식과도 같은 시간들을 제공했던 책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작가가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지켜야 될 4가지 조건을 이제 앞머리에 명시를 해둬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죽음 직전의 환자들을 보니까 이 4가지 조건을 반드시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요.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는 삶. 그리고 두 번째가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도전을 할 것. 세 번째가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에게 온 마음을 다해 애정을 표할 것. 그리고 네 번째가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보낼 것으로 이제 4가지 조건을 얘기를 했는데, 정리하자면 결국에는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또 나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애정을 표현할 것, 이런 하루를 사랑하라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제 자신과 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게 됐고,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유한한 삶이라는 게 누군가에게 정말 슬프고 너무 마음 아픈 일이지만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충실하게 보낼 수 있는 어떤 열쇠이기도 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들려드리는 오디오북으로 좀 힐링과도 같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스스로에게 만약 앞으로 시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이라고 물었을 때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언가를 이뤘다고 자신있게 말할 만한 것이 없어. 사회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많은 사람에게 폐만 끼쳤어.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지?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어떤 인생이든지 반드시 의미가 있다고. 인간은 그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말입니다. 말만 번지르르 하다 여길지 모르겠지만 이는 지금까지 제가 해온 일과 저의 인생을 통해 절실히 느낀 바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는 의료업에 종사하다 보면 다양한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병으로 인한 고통이나 죽음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는 환자, 병이 진행되어 몸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아 이대로는 살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환자, 자신의 인생에는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고 대단한 일도 못했다며 이런 삶에는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환자, 모두 극심한 괴로움을 떠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 많은 환자들이 평온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냅니다.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를 받으면서 시간을 들여 충분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생각하다 보면 내 인생에도 확실히 행복한 일, 자랑스러운 일, 소중한 일, 경험을 통해 터득한 일이 있었구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 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 이는 머지않아 이 세상을 떠나려는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을 깨닫게 하고 마음의 평안을 주는 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건강한 사람도 인생과 존재의 의미를 아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진심으로 나는 필요한 존재라고 마음 깊이 생각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인생의 의미를 찾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내가 한 일이 누군가에게 혹은 사회에 도움이 되었는가와 결부시키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가 한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아마 주변인들로부터 내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같은 말을 들으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몸소 실감함으로써 자신의 인생과 존재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테죠. 그러나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일이라고 여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논리대로라면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 인생의 의미와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스스로가 무력하다는 생각에 힘들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평온하게 삶을 마감하는 환자가 있는가 하면 몇 번이나 죽고 싶다며 마음의 문을 닫은 채 떠난 환자도 있습니다. 저는 줄곧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일을 해왔고 어쩌면 마음 한편에는 환자의 고통을 없앨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자리를 잡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의사가 되었음에도 환자의 병을 치료할 수도 고통을 줄여줄 수도 없었죠. 자신의 무력함에 괴로워하고 내가 존재하는 의미는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환자에게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고민하고 괴로워한 끝에 나 자신도 한낱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당연한 사실을 인정하니 점차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은 나야말로 의지할 사람이 필요했고 가족, 동료, 친구, 먼저 하늘로 가신 아버지, 마지막을 함께한 환자, 그리고 이런 나를 여기에 두신 신의 존재에게서 도움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과 설령 무력하더라도 환자 곁에 계속 있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다독여주는 사람과 끈끈하게 마음이 이어져 있다면 환자 곁에 남을 수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기 때문에 오히려 환자 곁에서 그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환자 곁에 머무는 일이 무력한 나의 마음을 지탱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환자들 중에는 거동이 불편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삶의 가치도 없고 살아있는 의미도 없다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런 환자들의 지지 덕분에 어떻게든 이 일을 계속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어떤 사명이 있고 모두 그저 사는 것만으로도 그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명은 타인과 비교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명확하게 알기 쉬울 수도 있고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누군가의 사명이 어떻든 그 사람밖에 할 수 없는 무언가인 것입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더라도 사람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반드시 누군가의 버팀목이 됩니다. 생명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존재만으로 이미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많은 환자들로부터 배웠습니다. 우리는 사회 안에서 활발하게 일을 하는 와중에는 알기 쉬운 사명, 이해하기 쉬운 가치와 의미에만 주목하기 쉬운데, 많은 이가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큰 고비가 다가오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 지금까지 몰랐던 인생의 의미와 자신이 살아온 이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내 인생에는 의미가 없어, 나에게는 가치가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한번 인생이 만약 1년 후 끝난다면 하고 가정한 후 과거를 충분히 돌아보세요. 어쩌면 다른 풍경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혹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존재는 반드시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그 점만큼은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해야 하는 일에 쫓깁니다. 일을 해야 한다, 청소해야 한다, 친구 모임에 참석해야 한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끝이 없습니다. 원래는 하고 싶었던 일이더라도 예정해 놓고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해야 하는 일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하는 일이 쌓여가면 그 일은 때로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해야 하는 일이 전혀 정리되지 않아 시간 관리가 엉망이라고 자책하기도 하고, 해야 하는 일에 쫓겨 인생을 즐길 여유가 사라지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을까요? 예전에 제가 만난 50대 여성 환자도 해야 한다는 강한 집념에 사로잡혔습니다. 건강할 때 환자는 인재 파견 회사에 근무하며 큰 프로젝트도 여럿 맡았고, 혼자서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그런데 암 진단을 받고 나서 조금씩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환자는 지금까지 어머니를 위해 살아왔다며 병에 걸려 가장 원통한 일은 어머니의 간호를 할 수 없다는 것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말했고, 어머니를 간호해야 한다거나 스스로를 한심하다고 되뇌며 내내 힘들어했습니다. 그런 환자에게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어머니가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요? 환자는 이 질문에 며칠 동안 고민하더니 이런 대답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간호를 전문가의 손에 맡기는 것, 오랫동안 떠안고 있던 어머니를 스스로 간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놓은 것입니다. 한편 환자에게는 마지막까지 손에서 놓을 수 없던 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와 함께 사진을 찍는 것. 환자에게서 꼭 어머니와 사진을 남기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은 병증이 제법 진행되어 앞으로 며칠이 남아있을지 알 수 없을 때였는데, 그 바람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동분서주한 결과 무사히 촬영을 마쳤습니다. 그로부터 5일 후 환자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해야 하는 일을 이루었다는 기쁨 때문이었을까요? 사진 속 환자는 매우 평온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해야 하는 일에 쫓긴 나머지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 해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 힘들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나요? 해야 하는 일 하나하나를 앞으로 1년 후 인생이 끝난다고 했을 때 이 일을 꼭 할 필요가 있는지 곱씹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인생이 앞으로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불필요한 일이 사라지고
현재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만이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 수많은 해야 하는 일 목록에 우선순위가 매겨지고 우선도가 낮은 일은 손에서 놓거나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게 되어 마음에도 시간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삶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나요? 인생은 좀처럼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법입니다. 육아가 일단락되고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순간 이번에는 부모님을 돌봐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일, 살고 싶은 곳에 딱 맞는 조건을 도무지 찾지 못하기도 합니다. 내 인생은 무엇 하나 뜻대로 되는 것이 없어. 나에게는 선택할 권리도 선택할 여지도 없는 걸.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실 우리는 평소에 항상 선택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알람 시계가 울렸을 때 일어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도 본인입니다. 어떤 경로로 회사에 갈지 정하는 것도, 어떤 일부터 시작할지를 정하는 것도 나 자신입니다. 외식할 때는 수많은 메뉴 중에서 무엇이 먹고 싶은지를 고르기도 합니다. 직업과 삶의 방식을 정할 때도 반드시 어떤 지점에서 선택을 합니다. 구직 활동을 거듭했지만 영 합격 소식이 들려오지 않아 유일하게 붙은 회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람도 세상의 모든 회사에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지원할 회사를 결정하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는 흥미가 있는지 합격할 수 있을지와 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을 할 때 자신에게 좋지 않은 쪽을 고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시점에서 더 좋다고 생각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즉, 지금 우리의 인생은 과거의 무수한 선택이 쌓여 만들어진 가장 좋은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할 때면 우리는 좀처럼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언제나 자신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었음을 깨닫는 순간은 대체로 병에 걸렸을 때거나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올 때입니다. 몸이 아파 거동이 불편해지면 선택의 폭은 크게 좁아집니다. 건강할 때 우리는 자신의 발로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돈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의 자유가 사라지면 길 맞은편에 있는 편의점에 가는 일도, 집안에 있는 화장실에 스스로 가는 일도 어려워집니다. 먹는 음식도 제한되고 때에 따라서는 입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위에 구멍을 뚫고 튜브를 넣어 체내에 주입해야 합니다. 저는 종종 환자들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한 번만 더 걸어서 근처 슈퍼에 가고 싶어요. 한 번만 더 초밥을 마음껏 먹고 싶어요. 그리고 모두가 지금까지 자유롭게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살아있는 한 선택의 자유는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스스로 화장실에 갈 수 없게 된 환자는 기저귀를 사용하거나 이동식 좌변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 유치 도뇨관을 삽입할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간호를 부탁할지 선택할 수도 있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항상 더 좋은 선택을 반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꼭 일상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고 있는 선택의 과정을 바라보세요. 자신이 평소에 얼마나 많은 것을 자유롭고 당연하게 선택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면 분명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내일부터 더 의식적으로 하나하나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